일본이 독도를 일본이 영유권 분쟁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영토 관련 홍보 경비로 약 3억엔, 우리 돈 2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일본의 외교청서와 방위백서에서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고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싣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정부는 오히려 관련 예산을 줄였습니다. 독도 주권 수호 예산은 25%가 삭감됐고 일본군 위안부, 또 강제 동원, 간토 대학살 등 일본의 역사 왜곡 대응 연구 사업 예산을 올해 2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73%나 줄였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이 군함도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한국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라고 권고하는 결정문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제동원의 비극적 역사를 직시할 것을 국제기구가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과거사 문제는 뒤로 두고 한일 관계의 미래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한일 관계 개선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직시와 반성 없이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좋다고 믿는 국민은 없습니다. 민주당이 역사 바로 세우기 예산을 되찾겠습니다. 정부도 국민의 자존심과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켜주기 바랍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성장을 키우는 일은 그 누구도 아닌 우리 모두의 책임, 특히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지난 주말 전북 전주의 한 원룸에서 여성의 시신과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던 아이가 발견됐습니다. 아이는 출생 신고조차 되지 않았고 건강보험과 전기와 가수요금도 오랫동안 내지 못한 채였습니다. 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탓이 큽니다. 수원 세모녀 사건 이후 비극적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정부는 개선책을 내놓고 있지만 취약계층에겐 여전히 높은 문턱입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은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아동과 청소년과 장애인 예산이 삭감되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278개 사업 가운데 176개 전체 사업의 63%가 폐지되거나 통합되거나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정부가 추진한 부자 감세와 건전 재정은 재정 건전성 악화와 역대급 60조 원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결국 사회 안전망 후퇴와 성장 잠재력 악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통계 작성 이후 70년 만에 2년 연속 1%대 경제 성장률이 예측되고 있고 근로자의 실질 소득은 감소했습니다. 경기 침체 고통은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하고 더 오랜 상처를 남깁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재정 운영의 기본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키고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